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적용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은 확정 선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판례들이 명시한 무죄 성립 요건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상황과 100%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죄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혐의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경험할 수 있는 억울함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법적 지식의 필요성. 과연 기업이 형사 고발을 하였을 때 개인이 스스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혐의를 직면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고한 이가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모른 채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배임 횡령 사건에 연루되는 근로자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혐의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이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 횡령 사건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담당한 업무 책임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고는 합니다. 이에 업무 책임자는 기업의 고발 내용에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뢰를 배신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서 차이점도 있습니다. 두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부당한 점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배임 횡령 처벌 수위. 업무상 배임 횡령 범죄는 형법 제356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때도 있는데요.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본 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득액을 정확히 명시하여 가중처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정말로 억울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다음으로 본 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나왔을 때 명시된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죄 성립 요건. 먼저 배임 횡령건으로 기소 결정이 될 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 사실에 사실과 부합한다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에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고발되었을 때 무죄가 성립하려면 고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력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 및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나 본인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객체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용한 영업상 자료 및 정보 등과 주요한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도 혐의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시 무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글에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대처법. K씨는 모 사업체에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금 중 일부가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게 반환되었다는 문제가 회사 내 감사팀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감사팀은 K씨가 범행에 가담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는 피의자들에게 반환된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K씨의 주장과 고소인의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K씨가 횡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사 측에 K씨의 금전 내역,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른 횡령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무죄로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일관적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성립된 배경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배임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 처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원을 갖춘 사측 내지 경영진으로부터 범죄자로 몰이가 되었을 때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